안녕하세요. 문멘토의 공인중개사 공부법의 문멘토입니다. 오늘은 개업 공인중개사 부가가치세 신고 스스로 도전해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분들이 혼자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세무사 사무실을 활용을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지 중요한 거는 본인이 알고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는 거하고 전혀 모르고 이용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데, 슈퍼마켓을 가거나 이랬을 때 영수증에 보면은 부가가치세 VAT라고 써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장, 그러니까 슈퍼마켓에서는 매출세액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거를 VAT가 매출세액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물건을 사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토마토 케찹 한 박스를 사왔다. 그때 이 공급처에서 받아올 때 거기에 써있는 부가가치세가 슈퍼마켓 주인 입장에서는 매입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손님한테 판 걸로 인해서 발생한 VAT와 공급처에서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받은 거에 나와 있는 VAT를 뺀 부분을 부가가치세라고 하고, 그 부분을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내용은 복잡하지만은 이렇게 좀 단순하게만 좀 기억을 하신다면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분들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 보면은 왜 이렇게 세금도 많고 내용도 많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 하시고 이제 하시는데요. 부가가치세하고 종합소득세하고 뭐 원천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막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 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은 반드시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는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반기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거고요. 원천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직원이 있다면,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월급을 지급을 하고 2월 10일까지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큰 틀에서 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분들이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면은 큰 틀에서 운영을 하시는데 세금으로 인한 이제 어려움들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할 부가가치세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매출은 간단하게 큰 틀에서 공인중개사 하신 분들은 중개 보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컨설팅으로 받은 뭐 매출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는 중개를 통해서 발생하는 보수. 그렇다면 그거는 정확하게 알겠는데, 매출 에서 매입을 빼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매입을 최대한도로 많이 이제 넣을 수 있는 구조가 된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금이 이제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임대료를 지급을 하고 여기에 세금계산서 발행분, 임대인이 관이사업자인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다르겠죠. 임대인이 일반 과세자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전기료, 이 부분도 사업자 전용으로 전환을 하고, 전화세, 통신료도 마찬가지로 사업자로 전환을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N사나 그리고 뭐 D 전용 뭐 이렇게 주택 관련된 광고를 돌리는 쪽에 광고료를 지불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세금계산서 수취분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사업용 그 신용카드를 활용을 해서 사무실에서 필요한 사무 비품들 이런 것들을 구입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을 하면서 매입세 공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이제 잘 모르고 이제 빼뜨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라고 해서 이 부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도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 금액의 1.3%, 중개보수료 신용카드 또는 형용영수증을 받는 경우 연 500만원 한도까지에 대해서 1.3%의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매입세 공제하고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를 통해서 이제 공제를 받는 것들을 활용을 한다면은 매출세액에서 이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 이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나오면은 이제 전반적인 부가가치세를 세이브를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일반가세자하고 간이가세자하고 조금씩 다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살펴보면은 일반가세자인 경우하고 간이가세자인 경우에 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일반가세자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간이가세자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뭐 이제 상세하게 이제 나와 있지만 큰 특징들만 좀 잡아본다면은 간이가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간이가세자를 유지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간이가세자로 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이제 세금 신고나 납부해야 될 거나 이런 것들이 간단해질 수는 있지만은, 중요한 것들이 사업이 확장이 되거나 이랬을 때 매입세 공제, 이 부분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의 명확성이 커지고 준비할 단계가 있어서 더 확장을 하게 돼서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일반 가세자 같은 경우는 전액 공제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해서 전액은 받지를 못하는 세액 감면, 이 일부 이제 세액 공제가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이 확장되는 시점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됐을 때는 간이가세자보다 일반가세자로 전환을 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는 방법들도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 수 없고요. 일반 가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중개를 하고 나서 중개 보수료를 수령을 할 때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고객들하고 분쟁이 없는데, 일반 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급가액에서 10%, 중개 보수료의 10%를 더 부가가치세로 수령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객들과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최대한 줄이려면은 이 부분에 대한 손실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고객들하고 응대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공인중개사 관련해 가지고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부가가치세 절세를 하기 위한 방법은 본인이 먼저 어느 정도는 알고 하시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무작정 세무사 사무실에 맡긴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잘 알지 못한 상황이 되면은 실수가 일어나게 되고 절세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미리 개인들이 최대한도로 알아보고 그 관련된 내역들을 세무사 사무실과 얘기를 해서 신고를 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업공인중개사 부가가치세 신고 스스로 도전해보자,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